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판결 요지. 피고인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그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갑오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신호 위반과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17번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판결 요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 동맥경화 및 심근 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결과가 발생한 데 있어서 피해자의 허약 체질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8번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17번과 비교하셔서 알아두십시오. 판결 요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 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는 두께 0.5mm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종을 가진 심신 허약자로서 좌측 뺨을 때리자 급성 뇌성압 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허약 체질인데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흔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19번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 흉기로 찔렀는데 병원에 있다가 김밥과 콜라를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판결 요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어떠한 범죄 행위와 결과의 중간에 다른 사실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음 판례 피난 행위와 인과관계. 판결 요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즉 강간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서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호텔 객실에 감금하여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했다. 피고인은 강간 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강간치사죄이다. 다음 판례 21번 판례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의 관련성. 과실과 결과의 객관적 기속의 문제입니다. 합법적 대체행위론. 할로테인 마취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전신 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간부전을 일으키고 간성 혼수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복 수술 전에 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마취제 할로테인은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으니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료계에서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에 의한 간 검사 결과만을 믿고 피해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 마취를 실시하여 수술 후에 환자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과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즉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혈청에 의한 간 기능 검사를 하였다면 피해자 간 기능에 이상이 있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으리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가 수술 당시에 이미 간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함으로써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합법적 대체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가 입증되지 않았다.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사실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22번 판례, 독성 물질과 인과관계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흡입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살균제 성분을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PHMG를 원료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 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 사용량을 정하였다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 실시한 PHMG에 대한 급성 흡입 독성 시험 결과 노출군 중 일부가 사망하고 축적, 변성, 재생, 섬유증 등의 병변이 관찰된 점, 염증 세포 증가 등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성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위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급성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였다면 그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성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사상의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독성 물질의 사용과 표시 등과 사망, 상해라고 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인과관계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